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의 권력 강화 과정과 1950년대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2년 임기의 재헌국회가 끝나고 1950년 5월 2대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미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세워진 이후 선거가 치러진 만큼 50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북협상파가 대거 참여하면서 2대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 210석 중 무소속 의원이 126석을 차지한 반면 이승만 계열은 3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자 기존의 간선제를 통해서는 대통령에 또다시 당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자 하였습니다.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5월 이승만은 임시 수도인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당 의원이 제시한 의원내각제의 실시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두는 양원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각 정당의 조건 중 일부를 모아 개헌한 이 시기 개헌을 발췌개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췌개헌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개정된 반면 의원내각제, 양원제 등 야당의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952년 6.25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치러진 2대 대선에서는 이승만이 7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승만은 이후 장기 집권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승만은 한 사람이 대통령을 3번 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의 조항을 없애기 위해 개헌을 시도하였습니다. 3대 총선에서 자유당이 압승한 것을 근거로 자유당은 이승만의 3선을 위해 개헌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능했는데요. 3대 국회의원 203명이 참여한 개헌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 결석 1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였다며 부결되었다고 보았지만 이승만 정부는 203의 3분의 2는 135.333이라는 점에서 반올림에 근거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려지며 그 결과 135표 이상이면 개헌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만 3선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의 개헌을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4.4.5입 개헌에 근거하여 1956년 3대 대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 부통령으로 장면이 못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선에 출마하였으며 여당인 자유당은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이 갈아봤자 더 못산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맞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던 5월 호남선 열차를 타고 호남 지역 선거를 떠난 민주당의 신익희가 열차에서 갑작스럽게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신익희 지지 세력은 신익희를 추모하는 의미로 신익희에게 투표하여 무효표가 되었으며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던 조봉암이 200만 표 이상을 획득하는 등 선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분위기 변화 속에서 1958년 5월 4대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3대 총선에서 이기붕의 활약을 바탕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던 자유당이었지만 4대 총선에서 그 수가 2분의 1로 줄어들면서 자유당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습니다. 3대 대선에서 조봉암의 선전, 4대 총선에서 자유당의 의석수 감소 등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조봉암과 조봉암의 정당이었던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 혐의를 씌워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1958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사실을 발설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난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해당 범죄 미수자도 동일한 형량을 적용한다. 피의자가 신문조서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해도 증거로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의 사회 통제는 지속되었으며 1959년에는 여당의 비판적이었던 언론기관인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한편 6.25 전쟁으로 모든 경제, 사회 운영 체계가 마비되자 이승만 정부는 일제로부터 압류한 귀속재산과 미국의 원조물자를 민간 기업에 싼 가격에 판매하며 전후 복구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은 밀, 사탕수수, 면화 등 소비재 산업의 원료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 등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밀가루, 설탕, 면직물 모두 흰색이라는 점에서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삼백산업의 결과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1950년대 말 미국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정책 기조가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으로 바뀌며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주요 건물들이 파괴된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 건설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피난민이 부산 등 대도시로 모이고 도시를 중심으로 전후복구 사업이 추진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시민의 증가는 기존의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해방 직후부터 염원하였던 교육에 대한 전국민의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공립학교를 설립하고 초등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분야에서의 노력 결과 문맹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외에도 전쟁 과정에서 전선에 나간 남성을 대신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미국의 전쟁 지원과 전후복구 지원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사회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25 전쟁 이후 이승만의 권력 강화 과정과 1950년대 경제, 사회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하여 반발하여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 4.19 혁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